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우주 산업의 가장 뜨거운 감자이자 우주 경쟁의 선두주자로 불리는 로켓랩의 2025년 4분기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번 성적표를 두고 여러 가지 반응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합니다. 숫자는 분명히 웃고 있는데 주가는 울고 있거든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저와 함께 이 데이터의 이면에 숨겨진 단 하나의 디테일도 놓치지 않고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실적이 좋았다 나빴다를 넘어서 로켓랩이라는 기업이 그리는 우주 플랫폼 의 지도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투자 지도에는 어떤 점을 찍어야 할지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 보시죠. 먼저 이번 실적의 겉모습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로켓랩은 이번 2025년 4분기에 실질적으로 완전한 실적 전망 상회라는 레이블을 달아도 무방할 정도의 엄청난 성과를 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우주 발사체 기업이 계획대로 매출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이 업계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구체적인 수치를 볼까요? 4분기 매출이 약 1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같은 분기와 비교하면 무려 36%나 성장한 수치입니다. 단순히 분기 실적만 좋은 게 아닙니다. 2025년 전체 매출을 보니까 6억 200만 달러를 찍었더군요. 전년 대비 38%가 올랐습니다. 소형이나 중형 로켓 그리고 우주 시스템을 만드는 업체치고는 이 정도의 매출 성장률은 업계에서 거의 독보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성장 스토리가 아주 짱짱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죠. 수익성과 마진 부분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일반 기업 회계 원칙인 갭 기준 매출 총이익률이 약 38%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직전 분기보다도 소폭 개선된 수치인데요. 사실 로켓 하나 쏘아 올리는 데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생각하면 이 38%라는 이익률은 로켓랩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물론 여전히 순이익은 적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조정 에비타 손실입니다. 회사 측에서 처음에 가이던스로 제시했던 손실 범위가 2,300만 달러에서 2,900만 달러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1,740만 달러 손실에 그쳤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적자 폭이 훨씬 줄어든 상태라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숫자는 백로그, 즉 계약 잔액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로켓랩이 따놓은 계약 잔액이 무려 18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1년 전보다 무려 73%나 급증한 수치예요. 더 놀라운 건 이 백로그 중에서 약 37%가 앞으로 12개월 안에 실제 매출로 전환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년에서 2년 동안의 매출 창구는 이미 꽉 차 있다는 소리죠. 지표만 놓고 보면 성장성과 수익성 개선, 그리고 미래 먹거리 확보까지 동시에 잡은 강한 양호 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숫자가 좋은데 왜 주가는 하락했을까요? 시장은 왜 이 화려한 성적표 뒤에 숨은 그림자에 주목한 걸까요? 여기에는 5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의 세계에서는 때로 보이는 숫자보다 보이지 않는 심리가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주당 순이익, 즉 EPS 손실과 컨센서스의 괴리, 그리고 2026년 1분기 가이던스의 압박입니다. 회사는 4분기 갭 EPS를 마이너스 0.09달러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리서치 기관에서는 마이너스 0.05달러 정도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시장 입장에서는 한 주당 발생하는 손실이 예상보다 컸다고 해석한 겁니다. 물론 다른 데이터에서는 이 수치가 기대치와 맞았거나 오히려 선방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시장의 차가운 눈초리는 적자가 지속된다는 점과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주식 희석 리스크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게다가 2026년 1분기 가이던스가 너무 합리적이었습니다. 매출은 1억 8,500만 달러에서 2억 달러 사이, 평균적으로 1억 9,250만 달러를 제시했는데요. 문제는 조정 에비타가 마이너스 2,100만 달러에서 마이너스 2,700만 달러로 평균 마이너스 2,4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건 분석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자 폭이 더 클 수 있다는 느낌을 줬고, 결국 단기적인 수익성 개선이 예상보다 더 느릴 수도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번 실적 발표의 가장 큰 심리적 충격 요인이었습니다. 바로 뉴트론 로켓의 추가 연기 소식입니다. 로켓랩의 미래라고 불리는 중형 제사용 로켓 뉴트론의 첫 비행 일정이 또 늦춰졌습니다. 원래는 2026년 상반기 중에 쏘겠다고 공언했었는데, 이번 발표에서 2026년 하반기, 그것도 연말쯤으로 재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연기의 배경을 뜯어보니 지난 1월에 있었던 뉴트론 프로토타입 테스트 사고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구조와 재사용 관련 기술을 검증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이 언급됐죠. 이 연기가 시장에 주는 타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단기 매출 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뉴트론은 향후 중형 위성이나 대형 위성분을 운영하려는 기업들에게 엄청난 매력이 될 겁니다. 이게 늦어지면 관련 매출이 2026년 하반기 이후로 미뤄지게 되고 결국 성장 가속화의 시계가 멈추게 됩니다. 또한 연구개발 비용 지출 기간이 길어집니다. 뉴트론 개발비는 여전히 연간 수억 달러대로 유지될 예정인데 연기가 되면 될수록 더 오랜 시간 이 비용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시장에서는 당연히 에비타 턴어라운드가 늦어질 것이라는 논리가 퍼질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경쟁 구도에서의 불안감입니다. 뉴트론은 궁극적으로 스페이스X의 팔콘 9과 싸워야 하는 카드입니다. 팔콘 9은 이미 고도로 검증된 시스템과 높은 발사 주기를 가지고 있는데 뉴트론이 늦어질수록 추격 경쟁력은 사가내릴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로켓랩의 정체성 혼란입니다. 스페이스 시스템즈 비중이 높아지면서 순수 우주 발사 회사로서의 매력이 희석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로켓랩은 단순히 작은 로켓을 쏘는 회사가 아닙니다. 미성버스, 전자기기, 전력과 열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우주 시스템 회사로 자리 잡고 있죠. 4분기 실적을 보면 발사 서비스 매출도 전년 대비 79%나 늘었지만 이 우주 시스템 부문의 성장세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정합니다. 투자자들은 로켓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순수 발사 스토리와 부품이나 시스템을 팔아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제조 스토리를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이번 실적에서 우주 시스템 비중이 더 커진 구조가 나타나자 일부에서는 순수 로켓 회사로서의 성장 매력이 살짝 떨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이게 건강한 변화일까요? 아니면 성장의 한계일까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이유는 기술적인 부분과 밸류에이션의 문제입니다. 로켓랩의 주가는 2024년과 2025년 사이에 국방과 우주 테마를 타고 이미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2026년 2월 말 기준으로 봐도 고점 대비 큰 조정 없이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였죠. 이런 상황에서 실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적자가 계속되고 뉴트론까지 연기되니 투기를 위한 밸류에이션을 지탱하기 어려운 구간이라는 인식이 형성된 겁니다. 성장은 인정하지만 지금 가격은 비싸다는 판단하에 일부 매도가 앞서 나간 것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번 실적을 바탕으로 로켓랩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1년에서 3년 사이의 중기와 5년 이상의 장기 관점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려 합니다. 중기 관점에서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뉴트론의 성패가 곧 로켓랩의 운명입니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로켓랩이 성장 국면으로 확실히 진입할 수 있을지는 뉴트론이 얼마나 순조롭게 비행에 성공하고 발사 사이클을 안정화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뉴트론이 2026년 하반기에 성공적으로 날아오르고 1년에 6번에서 8번 이상의 발사 주기를 유지하면서 로켓 재사용으로 비용 절감을 실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비로소 로켓랩은 중형 로켓 시장에서 팔콘 9의 유일한 대체자이자 보완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뉴트론은 설계 단계부터 1회 발사 비용을 팔콘 9보다 10%에서 20% 정도 저렴하게 가져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사용이 안정되면 이 단가는 더 낮아질 것이고 이는 중형 위성이나 대형 위성분을 운영하려는 기업들에게 엄청난 매력이 될 겁니다. 둘째는 전문성의 차별화입니다. 로켓랩은 일렉트론 로켓을 통한 소형 발사부터 뉴트론의 중형 발사 그리고 우주 시스템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엔드-투-엔드 우주 플랫폼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로켓 따로, 위성 따로, 시스템 따로 구할 필요 없이 로켓랩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으니 설계와 운영의 편의성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반대로 뉴트론이 계속 지연되거나 발사 실패, 재사용 문제가 반복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팔콘 9이나 벌칸, 그리고 다른 후발 주자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나며 소형 로켓 시장에만 머물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즉, 뉴트론은 로켓랩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승부수인 셈입니다. 하지만 로켓랩에게는 믿음직한 구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단기 생존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백로그와 우주 시스템 부문입니다. 18억 5천만 달러의 백로그는 뉴트론이 완성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아주 든든한 현금 창고입니다. 특히 미국 우주개발국과 맺은 8억 1,600만 달러 규모의 18기 우주선 계약처럼 정부나 국방 프로젝트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국가 사업은 민간 사업보다 매출이 급감할 가능성이 훨씬 낮거든요. 또한 우주 시스템 부문은 전통적으로 매출 성장은 조금 느릴지 몰라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미성의 컴포넌트나 온보드 컴퓨터 같은 제품들은 한번 검증되면 장기적인 유지 보수와 업그레이드 계약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로켓랩은 뉴트론이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과 우주 시스템이라는 안정적인 현금 엔진을 동시에 돌리는 양축 구조를 완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세 가지를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데요. 첫째는 재무 리스크입니다. 2026년에도 조정 에비타 적자가 이어질 예정이라 채권 발행이나 증
공자 같은 자본 조달 이슈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 가치가 희석되거나 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둘째는 역시 스페이스X와의 경쟁입니다. 팔콘 9은 이미 시장의 절대 강자이고 여기에 다른 국가 기반 로켓들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로켓랩이 자신들만의 틈새 시장을 얼마나 잘 공략하느냐가 관건이겠죠. 마지막으로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미국 우주 정책이 군사 중심으로 더 쏠리게 되면 상업 발사 비중이 높은 로켓랩에게는 기회이자 동시에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어떤 미래를 보셨나요? 로켓랩은 지금 단순한 로켓 회사를 넘어 우주라는 거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는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숫자는 성장을 말하고 있지만 기술적 난관과 시장의 높은 기대치라는 파도를 넘어야 하는 상황이죠. 제가 공유해드린 저만의 관점과 철학이 여러분의 투자 지도에 작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추후 영상에서 레드와이어, 인투이티브 머신스, 기업들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스다큐였습니다. 감사합니다.